안녕하세요. 10분의 책 한 권을 풀어주는 수학쌤 이학주입니다. 오늘은 팩트 플리스란 책의 세 번째 시간이고요.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3장이고요. 직선 본능인데요. 쉽게 얘기해서 사람들은 어떤 그래프가 있을 때 계속 45도 우상향한다고 그런 본능적인 예측을 한다는 거죠. 네,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계 인구는 단지 늘어날 것이라는 오해가 있는데요. 이것도 직선 본능에 의한 오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인구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문제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게 오해라는 부분인데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사실 문제 6번째고요. 한번 맞춰보세요. 유엔은 2100년까지 세계 인구가 40억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주로 어떤 인구층이 늘어날까? 우리는 이제 저는 이제 이 문제를 틀렸는데 유소년층,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많이 늘어날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성인 인구가 늘어난다는 거죠. 15세에서 74세까지 인구가 많이 늘어날 것이라는 거고요. 급격한 인구 성장을 멈추는 데 필요한 급격한 변화는 아동 인구 성장을 멈추는 거라는 거죠. 인구가 너무 많다. 즉, 이 말은 기존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해법은 없고 아동, 즉 출산율을 조절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세계 여성 1인당 출생아 수 감소를 보여주는 도표를 보라 그러고 있어요. 보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그 세계 인구가 아이가 A, B, C 중에서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부분 0세에서 14세까지 아이들에 대한 예측이죠. 2100년까지 해서 과연 아까 얘기한 대로 어떻게 된다고 했죠? 여기선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고 유지가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유지가 이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냐에 따라서. 그러면 세계 인구가 크게 늘어나는 주된 이유는 출생아 증가도 노인의 수면 연장도 아닌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30억 늘어남으로써 도표를 채우기 때문이라는 거죠. 결코 아이가 많이 늘어나고 노인이 수명이 연장됐다고 해서 지금 인구가 늘어나는 게 아니라 현재 지금의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됨으로써 30억이 늘어나는 효과가 나타났다는 거고요. 이걸 이제 체험 효과가 발생하기까지는 3대가 걸린다는 거죠. 3대가 지나면 그 효과는 끝난다. 보면은 여기 여성 1인당 평균 출생아 수에서 1800년대부터 현재까지인데요. 이 1800년대는 거의 6명이 육박하는 아이들 낳았는데요. 점점점 줄다가 1900년대에서 2000년대 사이에 한 번 반등을 해요. 두 번 반등을 했다가 갑자기 2000년대 가까워지면서 쭉 떨어지죠. 그래서 2017년에는 2.5명으로 줄어들고 점점점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한 거죠. 가난한 아이들을 계속 살리면 인구 과잉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어떤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말은 틀린 거라는 거죠. 왜냐면 아이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기존에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성인이 되어서 3대 효과, 체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인구가 늘어나는 효과처럼 보이는 거지, 현재 가난한 아이들이 계속 살리면, 이 아이들을 살리면 인구 과잉으로 지구가 멸망할 것이다 라는 예측은 틀렸다는 얘기고요. 인구 성장을 멈출 수 있는 유일하게 증명된 방법은 극빈층을 없애고 교육과 피임을 비롯해 더 나은 삶을 제공하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삶이 나아진 부모는 자녀를 더 적게 낳는 쪽을 선택한다. 이 부분은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우리가 어떤 경제 성장을 이루게 되고 각 가정마다 경제가 부유해진다면 아이들을 굳이 많이 낳아서 키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 의미는 극빈층이라는 거는 아이들을 통해서 뭔가 미래를 설계할 수도 있고, 또는 피임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이런 교육이 안 됐기 때문에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과 어떤 그 경제적인 뒷받침, 이 부분이 된다면 오히려 아이들 출생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거죠. 우리나라만 봐도 극명하게 증명이 되는 거죠. 요즘 참 외동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직선 본능의 억제, 모든 선이 다 직선은 아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여러 형태의 곡선이 있다는 걸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높은 소득과 건강, 교육, 결혼 연령, 여가 활동비의 관계는
직선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높은 소득이 있으면 나머지 건강교육, 결혼 연령, 여가 활동비 관계는 직선이 된다. 이런 부분은 직선이 되는 거고요. S자 곡선 같은 경우는 소득과 초등교육이나 예방접종은 S자 곡선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미끄럼틀 곡선은 여성 1인당 출생아 수를 나타내는 곡선이고요. 그다음 낙타혹 곡선은 충치나 교통사고 사망, 아동 익사 같은 일들에서 나타나는 곡선이고요. 2배 증가 곡선은 소득과 연간 이동 거리, 그 다음에 지출, 이산화탄소 배출량, 2배씩 소득이 증가하면 삶 자체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2배씩 증가하는 소득, 일일 소득이 2배씩 2번 증가하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에 이동하게 되는데요. 1달러에서 2달러, 그 다음에 2달러에서 4달러, 8달러, 16달러, 32, 64달러 됐을 때 점점점 삶의 질이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앞전에서 나눴지만 세계의 어떤 경제적인 계층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눴었어요. 그래서 이 단계에 따라서 2배로 볼수록 이 단계가 한 단계씩 높아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온 내용이요. 4장 공포 본능인데요. 사람은 공포에 떨면 상황을 똑바로 보지 못하는 법이죠. 결국 극적인 본능에 딱 맞는 정보만 주목을 하고 다른 정보는 무시해버리는 어떤 경향이 있는 거죠. 뉴스 생산자가 정보를 선별해 우리 소비자에게 제시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공포 본능이다. 왜냐? 공포 본능이 가장 인간 기본적인 본능 중에 하나고요. 시청률을 올리거나 어떤 광고 수익 또는 관심을 끄는 데 있어서 이거보다 더 좋은 건 없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2019년 말에 시작됐던 그 코로나가 어떤 언론의 공포 본능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사례였지 않나 싶어요. 사람의 4가지 공포 본능이 있는데요. 뱀이나 거미나 높은 곳, 좁은 공간은 기본적으로 사람이 갖고 있는 4가지 공포 본능이라고 하네요. 언론은 공포에 주목하지만 실제 세계는 그 어느 때보다 덜 폭력적이고 더 안전하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공포적인 부분을 언론에 많이 나올까요? 관심을 끌고 아까 얘기한 대로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소재들을 찾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더 폭력적이고 더 뭔가 자극적인 걸 찾게 되는 거죠. 사실 문제 7번째인데요. 지난 100년간 연간 자연재해 사망자 수는 어떻게 변했을까? 전 이제 대충 이건 때려 맞췄는데 절반 이하로 줄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사망자 수가 우리가 이제 뉴스 언론을 봤을 때는 더 늘어났다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 순간에 그 공포 본능에 빠졌을 때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 수치로 봤을 때, 팩트로 봤을 때 절반이라 줄었다는 거죠. 2016년도에 총 4천만 대의 상업 항공기는 안전했고 단 10대가 치명적인 사고를 당했다. 굉장히 적은 확률이죠. 우리가 이제 항공기 사고가 나면 당장 비행기 표 예약 취소부터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결국은 오히려 비행기 사고가 났을 때 가장 비행기를 타기 안전하다는 거죠. 이건 이제 다른 사례에도 나오지만 그 비행기 사고는 그 어떤 여타 다른 항공사의 안전의식을 더욱더 강화시키는 계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쟁과 갈등인데요. 현재 인류는 역사상 가장 평화로운 시기에 살고 있다. 정말 전 인류적인 이 호모사피엔스 삶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봤을 때 요즘 살고 있는 시대가 가장 평화로운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제2차 세계대전 이후로요. 기억하라. 상황은 나쁘면서 동시에 나아질 수 있고 나아지지만 여전히 좋진 않다는 거죠. 너무 부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너무 긍정적으로 생각할 것도 아니고 그 팩트에 대해서 방향성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점점점 좋아지고 있다는 거죠. 오염에 대한 부분인데요.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 사태에 죽음을 내몬 것은 방사능이 아니라 방사능 공포였다는 거죠. 물론 방사능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죽기도 했지만 결국 이 방사능으로 인한 공포가 사람들에 대한 스트레스를 더 주었고 그로 인해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죠. 나는 비판적 사고를 무척 좋아하고 회의주의를 칭찬하지만 증거를 존중할 때라 같아. 그러니까 비판적 사고와 회의주의가
나쁜 건 아닌데요. 이게 팩트가 있을 때 그 팩트를 근거로 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항상 팩트를 기반으로 한 판단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공포 대 위험인데요. 실제로 위험한 것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즉 실체가 없는 거에 대한 공포가 아니라 진짜 위험한 것을 두려워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두려워야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사망자 수를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게 팩트죠. 공포 본능을 억제하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공포 본능을 억제하려면 공포 본능을 억제하려면 우리가 실제 두려워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실제 사망자 수를 따져봐야 되고, 공포 본능을 억제하려면 위험성을 계산해 보려는 거죠. 팩트를 가지고. 위험성은 실제 위험 곱하기 노출 빈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가 진정될 때까지 가급적 결정을 유보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운 상태, 공포 상태에서 뭔가 결정을 하게 되면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쉽지 않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이죠. 5장이죠. 크기 본능인데요. 부족한 자원을 어디에 쓸지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는 개인보다는 전체를, 좁은 완벽보다는 넓은 불완전을 택하라 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사람들은 비율을 왜곡해서 사실을 실제보다 부풀리는 경향이 있는데요. 숫자 하나만 보고 그 중요성을 오판하는 성향도 있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같은 경우 사망자 수가 물론 많지만 이게 우리가 교통사고 사망자 수라든가 뭐 매년 독감으로 죽는 사람들을 쳤을 때 결코 그 일보다 엄청나게 많지는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크기 본능의 억제인데요. 비교와 나누기고요. 큰 수를 조심해라. 일정한 크기를 넘어선 수는 다른 수와 비교하지 않으면 항상 커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키도 마찬가지예요. 뭐 150cm가 있는 뭐 초등학교 1학년 사이에 초등학교 6학년에 서 있으면 당연히 커 보이겠죠. 근데 이 초등학교 6학년과 어른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또 작아 보이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큰 수를 볼 때는 조심하셔야 되고 비교를 꼭 하셔야 돼요. 많은 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골라야 할 때 가장 큰 수를 찾아라. 즉 핵심을 바라보라는 거죠. 세계 인구의 80%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 살고 있다는 게 중요한 팩트고요. 따라서 서양의 세계 지배는 곧 끝날 것이다. 즉 인구가 힘이다라는 게 앞으로 이 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예상입니다. 큰 수치 단락 하나만 나오면 1년 전이나 10년 전과 비교하라. 비교 가능한 나라나 지역은 1인당 환산하면 이런 식으로 질문을 던져보고요. 총합을 총 인구수로 나눠라. 우리가 앞전에서 나온 대로 전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도 중국과 인도의 배출량이 당연히 많겠죠. 왜냐? 인구가 많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인구수로 전체 배출량을 나눴을 때 과연 유라시아, 구라파, 뭐 미국이나 유럽 이런 나라들의 1인당 이산화탄소 배출량보다 과연 많을 것인가? 이 부분을 팩트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6장 일반화 오류인데요. 사람은 끊임없이 범주화하고 일반화하는 성향이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해야지 사람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뭔가 카테고리화 한다는 거죠. 언론의 일반화와 고정관념이 문제라는 건데요. 항상 이 언론을 좀 비판적인 시선으로 보고 있어요. 전원생활, 중산층, 뭐 슈퍼맘 이런 어떤 신조어들을 통해서 이런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는 거죠. 간극 본능은 세상을 우리와 저들로 나누고 일반화 본능은 우리가 저들을 다 똑같은 사람이라 생각하게 한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래서 사실 문제를 한번 던져볼게요. 오늘날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 접종을 받는 비율은 이거 저 틀렸는데 굉장히 낮게 봤어요. 보니까 80%가 예방 접종을 받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제가 생각한 것보다 많은 비율이 예방 접종을 받고 있었고, 항상 우리가 언론을 통해서 뭔가 세상은 뭐 잘 사는 나라를 뺀 나머지 나라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비참한 생활을 하고 있구나라는 인식이 박혀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이제 언론, 뭐 전 세계적인 도움을 주는 단체들을 통해서 그런 것 같고요. 3단계는 현재 20억에서 2040년에 40억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3단계 삶을 살 수 있는 인원이 훨씬 늘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빈층에서 중산층 개념으로 올라오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진다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경제적인 어떤 기준은 중산층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미래의 고객을 찾아라. 이게 중요한데요. 사실은 이제 예전 우리 대항해 시대부터 무역이라는 게 사람들 간에 이제 이루어지기 시작했는데요. 그때만 해도 유럽이라든가 미국 뭐 이런 제국이죠. 이 제국들, 즉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뭐 아시아 몇몇 나라와 에만 어떤 수출과 무역이 이제 수출 수입이 이루어졌었는데, 이제부터는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통해서 미래국을 찾을 때는 대부분의 인구가 분포하고 있는 아시아나 아프리카에서 찾으라는 거죠. 일반화의 오류. 4단계 엘리베이터에 발을 넣는 습관은 4단계에서만 적용하라. 이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닫힐 때 손이나 발을 넣는데, 4단계 엘리베이터는 그게 이제 안전장치에 있어서 문이 열리는데요. 이게 이제 그 단계가 낮아질수록 엘리베이터는 이때 그런 기능들이 없는 엘리베이터가 있어서 잘못하면 큰 사고가 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한 예가 나오는데, 어떤 의대생이 아프리카에 갔다가 엘리베이터 닫히는 순간 발을 넣었는데 발을 끼인 상태에서 엘리베이터가 움직여서 거의 죽을 뻔했다는 이런 사건들을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일반화의 본능의 억제인데요. 국가는 달라도 소득 수준이 같으면 삶이 놀랍도록 닮았고, 국가는 같아도 소득 수준이 다르면 삶의 방식도 천차만별이라는 거죠. 따라서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요소는 종교나 문화가 아닌 결국은 돈, 소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뭐 아프리카의 뭐 케냐라든가 뭐 여러 이런 나라들 생각할 때 굉장히 맨발로 다니고 굉장히 못 사는 모습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 나라에서도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모습과 비슷하게 산다는 거예요. 내 범주에 의문을 품어라 라는 부분인데요. 내부의 차이점과 집단 간의 유사점을 찾아보기인데요. 문화와 종교에 관계없이 소득 수준이 같으면 상당한 유사점이 있다는 거죠. 기준이 소득 수준이에요. 다수의 주의하기, 51%도 99%도 다수라는 거죠. 그래서 몇 퍼센트가 과연 이 통계에 적용됐는지를 꼭 확인하라는 거죠. 애매하게 다수의 어떤 이 의견이 중요한 게 아니고 다수라 하면 도대체 몇 퍼센트를 얘기하는 것인지 꼭 확인을 하고요. 예외 사례에 주의하는 거죠. 하나의 예가 결론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예가 있는데 이 예가 모든 걸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 굉장히 우리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이 되는 부분이고요. 나는 평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겸손하게 생각하는 거고, 이상한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화권 사람들의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봤을 때 이상해요. 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건 틀린 게 아니고 다름이라는 거고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제 뭐 아시아의 빈민국에서 빈민층들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집은 정말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는데 그 안에 있는 직기류라든가 뭐 전자제품 이런 거는 우리가 쓰는 거랑 별반 다르지 않은 걸 쓰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텔레비를 보거나 그럴 때.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집은 건축물상으로 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언제든 헐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삶의 질은 높이고 싶기 때문에 가전제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좋은 걸 쓰는 거죠. 왜냐? 이거는 우리가 가지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이사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집도 저렇게 다 쓰러져 가는데 저런 좋은 걸 사다니 라고 무시하거나 뭐랄까요, 막 좀 빈정되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의 입장을 다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하나의 집단을 다른 집단으로 일반화 조심하기. 아기를 엎드려 재우는 것이 대표적인 일반화 오류인데요. 이때는 아기를 엎드려 재우는 게 아기가 질식사할 수 있는 그 부분을 막는다 생각했었죠. 근데 이젠 중요한 게 그게 아니라는 거죠. 아기가 엎드려 재우면 오히려 아기는 목을 가눌 수 없기 때문에 죽을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부분은 이제 이 저자도 굉장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도 이렇게 알고 있다가 이제 잘못된 걸 깨달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사실들에 대해서 한번 비틀어서 생각을 해보고 바꿔도 생각해보고 뭔가 잘못된 게 없는지 아니면 뭔가 더 좋은 게 없을지를 한번 항상 생각하는 그런 삶의 자세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책이 만만치 않은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고 중요한 인사이트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